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신문사수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섰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긴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까지 전적으로 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추구의 역대 정권 모두의 책임이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신자유 정치를 펼치지 않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업종이나 직종의 특성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에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이 노동 창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고용임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한 법이고 그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 관련된 사설입니다. 토지 약탈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또 불법과 탈법을 하더라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기술자가 필요한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결국 법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것이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경우 여당 대선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여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이 서지 않은 한 검경을 통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사 관련해서 고발 사주 문제, 공수처 수사 영장 기각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불가능하죠. 물론 권력 교체가 예상된다면 야당에 대한 수사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장의 직선제 선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합니다. 종전선언 미국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폐기를 전제한 빅딜 때문이죠. 종전선언 하나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전쟁을 통해서만이 세를 확장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국주의 세력에게는 평화보다는 적절한 긴장과 전쟁 상황 유지가 더 좋은 법입니다. 무기 생산과 판매, 지배력 생산 등을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기업, 축창이 아니라 일본을 이기려면 기업이 그 역할을 한다. 경총보고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올해 매출액이 35% 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 19%, 일본 마이너스 1.1%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 상품성은 누가 하죠? 또 매출액은 누가 올려주나요?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매출이 올라갑니까? 기업이 이걸 다 했다고요? 기업 만능주의네요. 자, 성장. 한국경제연구원이 10년 내 제로 성장을 경고했다. 이런 사설인데 자본주의는 성장할수록 공황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한편으로 자원 고갈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본주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대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하면서 철밥통 개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다 누리고 이제 대통령 되면 개혁하겠다고 개혁 좋습니다. 필요하면 개혁해야죠. 그러나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공무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고요. 공무원 사이 기능직 개혁만이 아니라 인권이 보장되고 또 창의성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국가장 논란이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5.18 광주의 수많은 민주를 학살한 내란 범죄자에게 공갈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무죄인가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신문사수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